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더 절약을 해서, 더 저축을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빠르게 부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은 존재합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에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일찍 은퇴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은퇴할 수도 있습니다. 추월차선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해라, 사업을 시작하라 등의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지름길을 향하는 문을 여는 공식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자가 아니라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돈 버는 지혜를 버리십시오. 사람들을 따라하고 틀린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꿈을 제쳐두고 평범한 삶으로 나가는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의리어리한 해변 저택에 살며 5억짜리 슈퍼카를 모는 사람이 정말로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동네 슈퍼에서 알뜰히 모은 쿠폰 덕분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쿠폰을 모으거나 동전 한 입까지라도 알뜰하게 아껴서 30대에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장단컨대 당신은 당신이 꿈꾸는 바로 그 인생을 지금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일을 그만두는데 나이는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습니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압니다. 부는 하나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상금이 달린 퀴즈쇼에서 우승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야 비로소 수억 원의 가치를 내는 공식이 완성됩니다. 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합니다.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이 말을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며 여러분이 익히 보고 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과정의 결과일 뿐입니다. 500억 원의 계약을 맺은 축구 선수는 과정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그 선수의 계약, 즉 깜짝 놀랄 만큼 부자가 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앞서 존재하는 과정을 보통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과정은 길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연습, 늘어난 인대, 수술과 재활 훈련, 대표팀 선수 발탁 좌절 등 모든 인생의 여정이 과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20대 청년이 자신이 세운 IT 업체를 몇백억 원에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 사건은 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부러움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청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코딩과 씨름하며 보내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듣지 못합니다. 그 청년이 지하 단칸방에서 일하며 보낸 춥고 어두운 나날에 대해 회사에 투자해주는 투자자가 없어서 고금리의 사채를 자본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구의 관점에서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서행 차선, 그리고 추월 차선. 어느 길로 가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재무적 목적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분의 돈이 생기면 그 즉시 새로 나온 기기나 여행, 새 옷, 옷이나 가방, 아니면 새로 유행하는 제품을 사는데 써버립니다. 이들은 쾌락과 이미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일시적인 욕구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욕구와 구매의 사이클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들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결국 평생을 직업 또는 사업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소비가 더 많은 소비를 낳습니다. 가난한 소득자는 인도 여행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하층이나 중산층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괜찮은 연봉을 받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장난감을 몽땅 사들이지만 정작 모아둔 돈이나 은퇴 후 계획은 없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감당하는데 최대 한도로 저당 잡혔으며 한 달에 나갈 돈의 액수에 따라 얼마나 비싼 사치품을 사들일지 결정합니다. 신용제도 덕분에 그들은 살아갑니다. 모든 물건은 할부로 삽니다. 사고 싶은 건 모두 부채를 이용해 구매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현실을 충실하게 보냅니다. 내일이 없다는 듯 소비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졸업과 동시에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삽니다. 돈에 대해서는 만일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다. 지금 소비가 모든 것입니다. 실컷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부를 이루는 방정식을 수입과 부채인 빚으로 생각합니다. 곧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돈은 수입으로 들어온 돈과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빚입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존재합니다. 많은 부를 이룬 분 중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고 유지하는 능력은 좀 다르니까요. 그들은 사업가이거나 의료인 또는 법조인 같은 고소득자거나 큰 돈을 버는 유명 배우 또는 음악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계획도 저축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늘 당장의 사치를 위해 내일의 안정을 포기합니다. 포기한다기보다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짜 부를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가짜 부란 환상이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가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낳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가짜 부는 진짜 부를 파괴합니다. 진짜 부와 가짜 부의 간극이 커질수록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자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가난은 더욱더 조여옵니다. 벤츠 판매 대리점에서 부를 사는 것은 불가능해도 자유를 저당 잡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잃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부의 상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정작 자유는 잃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고 나면 진정한 부의 기반이 되는 다른 요소, 즉 건강과 가족마저 좀먹기 시작합니다. 분에 넘치는 물질적 소유물은 건강과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부자처럼 보이는 것은 역설적으로 진짜 부를 도망가게 하는 적입니다. 그것은 자유와 건강과 가족을 모두 파괴합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단정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오래된 격언은 많은 이들의 가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장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행복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예화, 즉 자유를 잃는 상태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으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은 신혼부부가 겪는 갈등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빚과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가 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에 매이고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더 많은 물건을 사는데 급급하다 보면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사실상 많은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은 불행을 겪고 있지만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그들이 돈을 가진 게 아니라 돈이 그들을 쥐고 있습니다. 일에 파묻혀 사느라 좀처럼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고소득자가 행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과로로 시달리는 중산층 노동자에 비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과로에 시달리는 중산층 사람들은
자유와 관계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두 하기 싫은 일을 한 주에 5일씩 50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돈은 적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돈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돈은 아무리 어리석은 꿈이라도 추구할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돈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돈은 관계를 쌓고 강화시킬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돈은 금전적인 이득을 따질 필요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 번 돈은 스스로 만든 행운으로부터 옵니다. 그럼 운이란 놈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와 마찬가지로 행운이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입니다. 운은 과정이 남긴 잔여물입니다. 하지만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사건은 좋아하지만 과정은 싫어합니다. 이들은 부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를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서행차선. 인도가 오늘의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는 만성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서행차선은 그 반대입니다. 보다 밝고 자유로운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오늘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취직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꼬박꼬박 출근해라. 점심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고 한 잔에 6,000원 하는 커피는 그만 마셔라. 월급의 10%는 주식과 퇴직연금에 투자하라. 살 능력도 없는 스포츠카는 그만 생각해라. 65세 정년을 맞기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미뤄라. 저축하고 또 저축하라. 서행차선 인생에 딴죽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거짓 진실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것이 거짓말임을 깨닫게 되는 시점은 이미 수십 년을 속고 난 후입니다. 천천히 부자 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과 시장에 투자한 시간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서행차선 계획은 실패입니다. 주식으로 모은 돈의 50%를 잃어도 계획은 실패입니다. 주택시장의 위기로 1년 만에 부동산의 40%를 손해본다면 계획은 실패입니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들의 근거에서 짜여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부채에 대해서는 빚은 악마야. 평생 초과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쫓아버려야 하는 존재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은 충분해. 나는 기꺼이 내 시간을 돈과 바꿀 거야. 더 많이 일할수록 더 빨리 빚도 갚고 65세에 은퇴할 돈을 모을 수 있겠지. 교육은 중요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거든. 돈은 귀해. 한 푼이라도 계획적으로 쓰고 아껴야 해. 65세에 큰 돈을 쥐고 은퇴하려면 힘들게 번 돈을 함부로 써버리면 안 되지. 내 직업이 수입의 유일한 원천이야. 삶에 대해서는 작은 것에 만족하라. 불가능한 꿈은 버려라. 저축하며 검소하게 살고 불필요한 위험은 피하라.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어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보상 때문에 당신의 영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팔아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서행차선이 어려운 5가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제한된 시간. 당신은 자유를 사기 위해 자유를 팔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돈을 벌려면 반드시 시간을 내줘야 하며 5대2 거래라는 끔찍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일을 하면 돈을 벌지만 일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법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일은 불가능할까요? 잠을 잘 때도 놀 때도 큰일을 볼 때도 해변에 앉아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없을까요? 두 번째, 제한된 경험. 나는 2개월 동안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장래성 없는 일을 전전하며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전문 기술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지닌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톱니바퀴처럼 소모적인 존재가 되다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버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경험이란 당신의 직업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는 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경험을 얻는데 직업보다 더 좋은 곳은 많습니다. 세 번째, 통제력 박탈. 직장은 나의 통제력 밖입니다. 수능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지요. 회사에서는 언제든지 월급을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거나 아무 일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스스로에게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유리지갑이라 번 돈을 가장 먼저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설령 회사의 중역 자리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번 돈의 50%가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증발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스스로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득에 대한 횡포. 회사는 당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장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윗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고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의 양을 좌우합니다. 직업 때문에 당신은 5일의 인생을 팔아 2일의 자유를 사는 잘못된 거래에 응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노예입니다. 직업 때문에 당신은 경력을 쌓기를 강요당하며 통제력을 빼앗기고 참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스스로 번 돈을 가장 마지막에 손에 쥐고 소득에 대한 결정권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위를 딴 후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회사에서나 시장에서 높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당 급여만 약간 높아질 뿐 시간을 팔아 돈을 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부의 방정식은 당신의 통제와 조정 범위 밖에 있습니다. 추월차선.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사업 및 라이프 스타일 전략입니다. 추월차선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신 소유의 사업이나 자영업, 기업입니다. 추월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이며 높은 통제력과 영향력을 가집니다. 부채에 대한 인식은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합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 합니다. 사업 시스템과 투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기존 자산의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그리고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삶에 있어서는 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빠르게 부자 되는 것이 쉽게 부자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부자 되기에 속아 넘어갔다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빠르게 부자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탓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추월차선의 성공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휴대폰 앱을 만들어 5만 건의 판매를 올린 남자. 블로그를 개설한 지 3년 만에 대형 제약회사에 10억을 받고 판 여자. 응원하는 야구팀 소식을 빠르게 들으려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가 500억에 매각한 남자. 10대 마법사에 대한 웹툰을 써 수십억을 번 작가. 체형 보정 속옷 3천만 벌을 제조 및 판매한 여자. 추월차선에서는 인생의 중심을 소비가 아닌 생산에 둡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제품을 사는 대신 팔아야 합니다. 금을 캐려고 땅을 파는 대신 삽을 팝니다. 돈을 빌리는 대신 빌려 주어야 합니다. 직업을 갖는 대신 고용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잡히는 대신 잡아야 합니다. 소비로부터 달아나서 생산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생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우선 부자처럼 생산해야 합니다. 생산자는 부자가 되고 소비자는 가난해집니다. 우선 생산자가 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산자 편에 서려면 사업가이자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행 차선의 중심에 직업이 있다면 추월 차선의 중심에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은 추월 차선 부의 방정식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부의 변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000명의 100억대 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을 두고 큰 돈을 벌어들여 지금의 재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80%는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작은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서행 차선과 인도 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사거나 팝니다. 자동차, 보트, 전자제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사거나 팝니다. 사업체, 브랜드, 현금성 자산, 지적 재산, 라이선스, 발명품, 특허, 그리고 부동산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자들은 자산 가치를 배가하고 가치가 오른 자산을 시장에 파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합니다. 추월 차선 시스템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임대 시스템. 부동산은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은 추월 차선 또는 부의 기본 단계입니다.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입니다.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건물 또는 거대한 상업용 빌딩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은 좋은 방법입니다. 장비나 차량 임대 또는 로열티나 라이선스 등도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임대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인터넷으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삼 놀랍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은 하루 24시간 근무하면서도 근무 환경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부동산에 비해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점입니다. 웹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수백만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방 3개짜리 집 하나가 있다면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3. 컨텐츠. 컨텐츠는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책, 블로그, SNS, 전자책 등 컨텐츠는 무궁무진하게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통 시스템.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아마존 등의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면 제품을 직접 생산하든 어떤 업체에서 받아오든 유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나 체인점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강력한 방법입니다. 영향력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에 따르면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인생에 영향을 끼칠수록 당신은 더 부자가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면 수백만 원을 법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보았습니까? 당신의 일, 당신의 자산, 당신의 작품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까? 당신은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돈의 양이 곧 당신 스스로가 증명한 가치의 양입니다. 서행차선 부자와 추월차선 부자의 12가지 차이. 서행차선 부자가 재산을 모으는 데는 30년 이상 걸린다. 추월차선 부자는 10년이 걸리지 않는다. 서행차선 부자는 중산층 주택에 산다. 추월차선 부자는 호화로운 저택에 산다. 서행차선 부자는 MBA를 딴다. 추월차선 부자는 MBA를 딴 사람을 고용한다. 서행차선 부자의 재산은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통제하고 재산 가치를 변동시키는 영향력을 조정한다. 서행차선 부자는 값비싼 외제차를 살 수 없다. 추월차선 부자는 원하는 차는 무엇이든 살 수 있다. 서행차선 부자는 일하는 데 시간을 쓴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이 자기를 위해 일하게 만든다. 서행차선 부자는 고용된다. 추월차선 부자는 고용한다. 서행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다. 추월차선 부자는 퇴직연금을 제공한다. 서행차선 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펀드와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추월차선 부자는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그 둘을 이용한다. 서행차선 부자는 남들이 자신의 소득을 통제하게 놔둔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통제한다. 서행차선 부자는 돈에 인색하다. 추월차선 부자는 시간에 인색하다. 서행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파는 것으로 여긴다. 추월차선 부자는 자기 집을 사는 곳으로 여긴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은퇴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 나이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직장에 다니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단지 몇 년 안에 은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래된 믿음 위에 새로운 믿음을 세우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 수단,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부자의 이야기, 부자가 성공한 이야기, 부자가 성공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고 부자들을 만나십시오. 특별한 결과를 원한다면 특별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시간을 모든 자산 중 으뜸으로 여깁니다. 시간은 굉장히 부족한 반면 돈은 충분합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려면 가치관을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가치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입니다. 지식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발해야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습을 그만두는 것은 부에 대한 자살 행위입니다. 당신이 효과적으로 부를 획득하는 시기가 대부분 졸업 이후라고 보았을 때 꾸준한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추월차선의 교육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추월차선 안에서 교육의 목적은 돈이 열리는 나무와 비즈니스 시스템의 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바퀴에 달린 톱니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바퀴를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늘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웹상에서 기사, 사용 방법, 백과사전을 읽었습니다. 지식을 구했고 지식을 소비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은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정리하고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교육받을 여유가 없다고 제한적인 생각의 틀에 갇혀 삽니다. 이는 게으름에 대한 변명입니다. 기술과 전문 지식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구하고 노력하고 사용하십시오. 지식의 습득과 응용은 당신을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육에 기꺼이 투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훗날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은 당신의 재정적 미래를 결정합니다. 반드시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오늘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에 따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교육이 졸업식과 동시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상이 진화하면 당신이 받는 교육도 그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평범한 사람으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가끔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면 식은땀이 납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성공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지식을 탐독하게 됩니다. 교통 정체 때문에 차에 갇혀 있을 때 오디오북, 유튜브, 경제 뉴스를 들으십시오. 운동하는 동안 음악보다는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 정보를 흡수하십시오.
공항, 병원, 행정기관에 갈 때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위해 책, 신문, 잡지를 가지고 가십시오. 일과 중 휴식 시간에, 점심 식사 후에, 산책하는 시간에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으십시오. 부자와 재정적 안정에 흥미를 가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흥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추월차선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일련의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흥미와 헌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책을 읽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그 책을 50번 응용합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그치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합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1시간 일하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일주일 내내 일합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값비싼 차를 빌리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약한 돈을 시스템에 투자합니다. 흥미 있는 사람은 부유해 보이지만 헌신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마지막 강의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경은 우리를 몰아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간절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역경은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역경은 그런 사람들을 단념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추월차선은 기하급수적 성장 곡선입니다. 부라는 것은 자기 실체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달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약해지는 사람들은 도태됩니다. 추월차선에서 성공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실패 없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실패는 단지 성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실패를 피하려는 것은 곧 성공도 피하려는 셈이 될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은 채 불을 향해 달릴 수는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해야 합니다. 불안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가 실패를 맛보아야 합니다. 계산된 위험에 도전하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며 피드백이 쏟아질 것입니다. 행운이 당신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행함은 기적을 낳습니다. 언젠가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언젠가 나는 성공할 것이다. 언젠가 애들이 다 크면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추월차선은 당신이 간단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를 오늘로 만드십시오.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지금입니다. 일주일은 오늘이 7일 합쳐진 것이고 한 해는 365일의 오늘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당신이 언젠가를 기다린다면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제한 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 욕구의 계명. 절대로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욕구를 쫓기 시작하십시오. 아주 중요하므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이든 꿈이든 진정 하고 싶은 것이든 자신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대신 욕구와 곤란함, 불평과 문제점과 서비스 결함과 정서를 쫓으십시오. 돈은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끌리지 않습니다. 돈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에 끌립니다. 돈은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욕구를 대규모로 해소하면 대규모의 돈이 들어옵니다. 당신이 만지는 돈은
당신이 다른 이에게 제공한 가치입니다. 당신 사업 존속 여부는 당신이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 진입의 계명.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반대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그 길은 더 견실하고 튼튼하며 경쟁은 드물고 전자의 경우에 비해 덜 뛰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라는 기회 역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서 통행량이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포화에 이르렀습니다. 포화에 이르르면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단 진입 장벽이 낮다면 탁월하면 됩니다. 잘하면 됩니다. 그 안에서도 나만의 작은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 시장에서 탁월하면 진입 장벽이 낮더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계명. 규모는 곧 영향력이며 영향력이야말로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한다고 해보시죠. 매장에 오는 손님은 그 동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규모의 계명을 어깁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신규 매장 개업, 프랜차이즈 매각,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은 초기 진입자에게 많은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시간의 계명.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길을 떠날 때 그 길을 자동화할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과 분리되지 않는 사업은 직업입니다.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가게 카운터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저 사람, 기회입니다. 길가의 쓰레기, 기회.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냉장고에서 상한 샐러드, 기회입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기회를 잘못 해석합니다. 이들은 기회가 엄청난 타겟책이나 전설적인 아이디어에서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란 전구나 자동차처럼 엄청난 타겟책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같이 간단한 것입니다. 기회는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기회는 단순화에 있습니다. 기회는 감정에 있고 기회는 편리함에 있습니다.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누군가 이미 하고 있다면 더 잘하면 되죠. 큰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고 더 나은 아이디어에 집중하십시오.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인터넷 사업을 전망하며 검색 엔진이 너무 많은데 야후, 스냅, 알바비스타 등등 뭐하러 구글을 시작하지? 이미 다들 하고 있는데?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지금의 구글은 없었겠죠? 기회란 엄청난 타겟책을 마련하기보다 기대치와 결과의 작은 간극, 작은 불편, 문제점 등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경쟁이 당신의 길을 방해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은 어디에서나 존재하므로 당신의 목표는 더 잘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추월차선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 역시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디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컨셉을 개선하거나 이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은 추월차선에 있나요? 서행차선에 있나요? 아니면 인도에 계신가요? 어떤 차선을 달리고 싶으신가요? 인도에 있든 서행차선에 있든 추월차선을 달리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가지고 있는 능력 등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해 볼 수 있고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서행차선에서 시작해서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회사에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로 시작해서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해봤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강의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있네요. 여러 가지를 했지만 모두 깊게 해봤습니다. 많이 시도해보고 정리하고 또 시도하고를 반복했지요. 시작이 어려울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유튜브는 저에게 너무 멀고 힘든 영역이었습니다. 재미로 예능을 보거나 드라마는 보더라도 정보를 찾기 위해 유튜브를 보는 건 조금 고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보를 획득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 글로 되어 있는 것이 월등히 빠르고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지만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1분도 안 걸리지만 그걸 영상이나 말로 듣는 데는 10분 이상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결론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영상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에 있어서나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글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것도 힘들었고 그걸 만드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정리하는 데까지 1년 정도 걸린 듯 합니다. 그런 저도 지금 유튜버가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시간이 걸리고 힘들 뿐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지요. 너무 돈돈돈 하면 안 된다. 돈은 악의 근원이야. 굳은 날을 위해 저축해야 돼. 부자들은 탐욕스러워. 부자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다. 돈만 있었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등등 수많은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생각에 쌓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터부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도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사업 등을 하고 지금은 유튜브로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없애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가능하더라고요. 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넘어서 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관을 세우기까지는 오래 걸렸지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생각보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선한 방식으로 돈을 번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좋은 책들을 좋은 멘토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부딪히니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추월차선으로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시작을 하면 되고 시작한 후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